안녕하세요.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게 될 현진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진한 부동산 세법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이제 순서는 이제 크게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할 건데,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세법, 그렇죠? 이런 세법이 이제 어떤 과목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법 어렵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많은 합격자분들이나 뭐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자, 과연 이런 부동산 세법 과목이 진짜 어려운 과목인지 그런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거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는 꼭 공부를 이제 해야 되고 또 시험 과목의 일부고 또 1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동산 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이제 그러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메가랜드에서 이제 어떤 커리큘럼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렇죠, 제 부동산 세법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학습이 되는지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렇죠, 이제 현진한 부동산 세법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그렇죠, 세법 전문가로서 지난 20년 동안 또 실무 또는 학교에서 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강사분들하고 또 차별화된 그런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이 이제 어떤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세법을 또 아직 접하지 않은 분들은 세법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바로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어렵다는 게 이 특징이 아니라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예. 부동산 세법 과목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세법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게 되면 용어가 처음이죠. 용어. 세법상의 용어가 이게 생소하지는 않죠. 더군다나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용어가 처음이라는 해서 용어가 이제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딱 머리에 드는 생각은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가 처음이라 가지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이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세법, 법이니까 우리가 어떤 법적인 마인드라든가, 그렇죠? 어떤 법을 잘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또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물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도 있지만 또 이제 민법을 또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실상 뭐 부동산 세법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오히려 법적인 성격보다는 경영학에서 공부하는 회계적인 성격이 더 가깝기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세법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법만 공부하니까.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 법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뿐이지 실제 그 내용 자체는, 그렇죠?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모든, 그렇죠? 우리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관계를 우리가 규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규정하지 그걸 어렵게 규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현 자체가 법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운 거지. 그 실상 그 내용은 상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어려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법전이다 이런 법률 용어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형식이 어려울 뿐이지 실질은, 그렇죠, 상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린다. 그렇죠? 이건 뭐 공부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금방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렇죠? 연습을 당연히 병행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반복 연습 없이 그냥 바로 불고 그냥 바로 아는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은 뭐 천재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이건 의무죠. 공부하는 사람의 의무예요. 그렇죠? 반복적인 연습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의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세법 과목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동산 세법 과목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부는 다 처음 공부할 때는 다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죠? 뭐 처음 공부하는데 뭐 어렵지 않은 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하는 거는 다 이제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반 상식이 아닌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느껴진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처음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완주.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 공부할 때 끝까지 공부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합격한 사람의 이제 교재를 잠깐 보게 되면 그 교재 그 색깔이 손때가 붙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가 그 손때가 골고루 묻어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공부할 때 그렇죠. 끝까지 완주를 했기 때문에 2회독, 3회독 할 때도 항상 내용을 끝까지 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야. 빠짐없이. 그런데 불합격하는 사람의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색깔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 첫 부분만 굉장히 새카매요. 왜 그러냐면 공부했다가 다시 이제 또 어려운 부분 나오면 포기했다가 다시 또 공부하고 계속 처음만 공부하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세법뿐만 아니라 자,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완주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쉽게 완주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끝까지 공부를 하면 정말 그렇죠.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이라는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 잘 이끌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쉬워진다. 이 세법 과목의 이제 특징이 가장 뭐냐면 이 세법이라는 거는 이 법 자체가 다른 법에 비해서 굉장히 취지가 명확합니다. 물론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은 항상 취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왜 규정되어 있는지 그 취지를 알면 그 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 정해진 이 법률이 다 취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법에 대한 취지를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기도 하고 다시 또 모르게 되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공부하다 보면 이 법이라는 게 또 부동산 관련된 세법은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렇게 이제 느낌표가 이제 팍팍팍 찍히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요 처음 부분은 이렇게 이제 알쏭달쏭해지다가 이제 마치 물꼬를 트듯이 그렇죠? 이 법의 취지를 알게 되면 그와 관련된 비슷한 법도 당연히 이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렇게 쉬워지게 되는 거죠. 특히 부동산 세법은 더욱더 그래요. 잠시 그 세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제 부동산 세법은 국세에서 두 가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세 가지를 공부해요. 근데 실제 우리 내국세에는 총 법이 1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4가지의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접하게 되는 세금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 세법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니까 국세에서 이제 그렇죠?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 그렇죠? 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등록세도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크게 4가지의 과세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4가지의 과세 요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요건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누가 내냐? 그렇다는 거예요, 세금을.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대상으로 해서 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일 거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서 우리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공부하지만 결국 그 세법의 내용은 다 공통적으로 그 4가지 과세 요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서로 다른 법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의 이제 취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에 대한 그렇죠?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세법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체계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저하고 이제 저희 학원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그렇죠? 공부를 오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효과가 제일 중요하죠.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합격을 해야죠. 시험 공부는 합격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죠. 다 시간과 그렇죠. 뭐 돈, 시간 뭐 이런 거 다 낭비하는 거잖아요. 노력 이런 것들 다 소용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래 공부해서 합격하면 그것도 뭐 상처뿐이 영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효율. 짧은 시간에 저하고 저희 학원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죠? 단시간 내에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게 합격이 아니죠. 단시간 내에 합격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리큘럼을 이제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본 단계. 이 기본 단계에서는 이제 주로 기본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일단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이제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와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조문을 통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필수 조문은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 관련된 이제 모든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다 저하고 이 세법 규정이 왜 이렇게 규정되는지 해석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부동산 세법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당연히 실전 단계라는 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실전 단계는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우리가 문제 자료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단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단계냐면 마무리 단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그 시합에서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가전을 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본 시험에 우리가 가게 됐을 때 그렇죠? 본 시험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런 마무리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서 단계, 객관식 문제 풀이 단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우리 모의고사 형태, 그렇죠? 100% 시험 적중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구성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내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 풀이 스킬을 연습하는 단계가 바로 마무리 단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단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이제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저하고 또 저희 학원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자, 제가 가장 그 시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재입니다. 교재.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에 가장 목적 적합한 그런 완벽한 논리적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 20년간 그렇죠? 요 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실무뿐만 아니라 또는 학교에서 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또 그런 강의도 해왔기 때문에 지난 20년간의 이러한 이제 쌓여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다른 교재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동산 세법이 그렇죠?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기승전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완독하게 되면 정말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 정말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이제 취지가 명확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시험에 강해지는 강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어차피 부동산 세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법 강의 과목이 부동산 세법 과목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합격하는데 효도노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시험에 강해지는 그런 강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오래 저장되도록 일관된 접근법을 추구하는 강의다 하는 겁니다. 이 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법은 또 한번 정확하게 이해되면 잘 까먹지 않는 게 또 법이에요. 특히 세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저장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와 이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세법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실력을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또 본 강의에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과목을, 그렇죠? 이 강사를 또는 이 학원을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셔서 빨리 단시간 내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빨리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세법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